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던 다정한 목소리가 사라진 집안, 그 정적 속에 홀로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 하나,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세상 그 어떤 매로 맞는 것보다 아픕니다. 나만 두고 어떻게 갔느냐며 허공을 향해 소리쳐 보기도 하고, 혹시 내가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떠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예쁜 꽃을 보다가도, 그 사람도 참 좋아했을 텐데라는 생각에 목이 메어 밥숟가락을 놓게 되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시계는 그 사람이 떠난 그날, 그 시간에 멈춰버렸고, 남은 세상은 무채색의 풍경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모든 순간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불을 개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빈자리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별 후 겪는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슬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건강을 해치며 결국 떠난 사람도 원치 않았을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별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 후 고인의 물건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옷장 속 옷들, 신발장의 신발들, 서랍 속 안경과 시계까지 모든 것을 마치 그 사람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둡니다. 방 하나를 아예 그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그곳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심지어 고인이 쓰던 옷을 꺼내 냄새를 맡고 고인이 즐겨 먹던 음식만 계속 만들어 놓으며 같이 먹자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머리로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갇혀 지낼수록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현재의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면 우울증은 점점 깊어지고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수많은 상실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선생은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썼습니다. 슬픔에 잠겨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경고하셨지요.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의 삶도 잠시 빌려온 것일 뿐이다. 때가 되어 돌려준 것뿐이니 슬퍼하지 마라. 쇼펜하우어 역시 삶은 원래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물건에 매달릴수록 진짜 소중한 추억은 오히려 희미해집니다. 용기를 내어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기부하거나
가족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 후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나만 따뜻한 밥을 먹어도 될까? 그 사람은 이제 웃을 수도 없는데 내가 웃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일종의 배신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던 취미 생활을 완전히 끊고 친구들의 만남도 거절하며 맛있는 음식이나 예쁜 옷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이제 좀 씩씩하게 살아보세요라고 위로하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화를 내기도 하고 나는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웃는 모습을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저 사람이 배우자가 죽었는데 벌써 웃고 다니네라는 소리를 들까봐 일부러 슬픈 표정만 짓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책감과 보상 심리에 갇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이 하늘에서 남은 사람을 내려다본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밥을 먹고 가끔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은 의미를 가진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내를 잃고도 살아남은 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 배운 것들을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인이 진정으로 바랐을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 모든 것을 혼자 견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 후 자신의 슬픔을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 내 슬픔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이 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속으로만 사깁니다. 자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집안에서 혼자 울다가 지쳐 잠드는 날들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견디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감정은 썩어가고 썩은 감정은 결국 독이 되어 온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선생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글로 써서 제자들에게 보냈고 그들의 답장을 받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슬픔은 표현될 때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 때 2배가 된다고요. 혼자 견디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고 동네 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보세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소리내어 울고 일기를 쓰며 감정을 쏟아내세요. 억지로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별 후 남은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3가지 선택을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고 방을 새롭게 꾸미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햇볕을 쬐며 짧게라도 산책을 나가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갇혀있던 마음에도 바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세요.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감정입니다. 고인은 분명 남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느낄 때마다 이것도 당신 덕분이에요라고 고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외로워서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친구에게 같이 밥 먹자고 먼저 연락하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고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인이 가장 바라던 일일 것입니다. 슬픔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파도는 점점 잔잔해지고 그 슬픔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남은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별은 사랑의 완성이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털어놓아 보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다시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남은 생이 지옥이 아닌 평온한 숲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